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2월 23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 종목은 진에어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에어, 오늘도 LCC가 아마 괜찮죠. 테마 쪽 LCC가 그래도 상승하는 업종에 나와 있네요. 티웨이, 에어부산, 제주항공, 진에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 LCC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뭐 여객수가 증가했다는 것도 뭐 긍정적이겠지만, 일단은 그 흑자 전환 얘기 나오고 있죠. 진에어가 1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 전망.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182억 정도 전망이 된다. LCC는 정말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어요. 사드 리스크, 코로나, 노제팬인가요?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수익성이 상당히 좀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중국과의 관계도 풀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코로나도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되고 있는 거고, 뭐 노제팬이지만 뭐 일본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노제팬 왜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럴 거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어두운 터널들을 지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흑자로 전환하는 그런 분위기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흑자로 전환된 것들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객수 증가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일본 쪽 노선도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 쪽 같은 경우도 많이 열릴 예정이고, 그리고 실내로 12월 달에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 1일부터 15일까지 패키지 여행 예약 증가 퍼센테이지가 작년 이맘때 2021년 이맘때 대비해서 7000% 이상 늘어났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여객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일단은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되는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저는 이게 큰 것 같아요. 유가하고 환율, 요게 좀 결정적으로 좀 계속 역할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진에어 영업 비용 중 비중, 거기서 44%가 연료 유류비입니다. 근데 어쨌든 유가가 100달러 부근에서 80달러 내려왔고 지금 70달러대까지 내려왔죠. 요것도 상당히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환율이 더 크다라고 봐요. 환율이. 왜냐면은 일단은 1420원대에서 1300원대까지 내려온 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아실 건데, 이렇게 강달러로 가게 되면 항상 항공주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서 리스 비용, 비행기를 자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리스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 비용이 달러 부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된 거죠. 근데 리스 비용 부담이 완화가 되게 되면서 달러 부채, 이런 것들의 문제가 그래도 해결이 됐다고 봐도 되겠죠? 그죠? 해소가 좀 되게 되면서 리스 비용 감소로 인한 달러 부채 감소, 이런 것들은 이 영업이익에서 금융비용을 뺀 게 당기순이익이잖아요. 그죠? 영업이익에서 금융비용을 제외시킨 게 당기순이익인데, 이 금융비용이 떨어지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흑자, 당기순이익도 흑자.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뭐가 해결되냐. 2분기까지 LCC 같은 경우는 자본 잠식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거든요. 아시아나항공은 4분기 때 당기순이익 적자폭 커지게 되면서 완전 자본 잠식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 항목이 아예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 진에어도 지금 부분 자본 잠식 상태일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라면. 여기 보시면은 진에어는 그냥 완전 자본 잠식 상태네요. 완전 자본 잠식. 이익잉여금이 결성금 잡혀있네. 결성금이 3천억이 넘어서 그렇게 돼버렸네요. 근데 이번 4분기 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금융부채 이 부담이 완화가 되게 되면서 순이익 같은 경우도 흑자 110억 정도 흑자이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LCC 업종의 LCC의 가장 큰 리스크가 저는 자본 잠식이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해소가 될 만한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 하늘색 선, 여기 241선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단기 이평선 5일선, 21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41선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5일선, 21선 같은 게 알고 계시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상승과 하락의 출발점. 그런데 이 241선은 기술적 반등과 추세적 상승의
분기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진해 같은 경우는 다시 241선 돌파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가 되게 된다면은 당연한 얘기지만은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추세적 상승으로 쭉 갈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는 그리고 제 진해보다는 제주항공을 참고로 더 좋아합니다. 어제는 진해가 하도 뉴스가 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주항공도 마찬가지죠. 241선을 돌파를 못했었죠. 다시 241선까지 갈 겁니다. 1차 목표가 겸 분기점은 이제 제주항공은 16,500원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 해운주가 2020년도에 HM이 아시겠지만은 흑자전환이 성공을 하고 업황이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SCFI죠. 이 운임지수가 좋아지게 되면서 주가 급등했었는데, 물론 항공주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기간에 뭐 진에어 기준으로 봤을 때 13,000원 부근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이제 한 템포 정도 시작하고 뭐 수익 실현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여기서 그러니까 수익 실현 부분 수익 실현입니다. 다 파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고, 그리고 이제 21선 안착하게 되면서 쭉 하게 되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든 아니면 가지고 있는 물량만 끌고 가든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